안녕하십니까, 유범진입니다. 예, 결제 조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결제 조건인데 아무래도 이 결제 조건은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먼저 그 서론을 하려고 하는데, 결제 조건은 말 그대로 첫 번째는 결제 시기예요. 결제 시기. 결제 시기와 더불어서 두 번째 결제 방법. 네, 그 다음에 그 외에 금융 서비스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금융 서비스. 먼저 이 결제 조건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지는지 그에 대한 전반적인 그 서머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결제 시기에는 잘 아시겠지만요, 선결제가 있고요. 선결제. 그 다음에 동시결제. 동시결제. 그 다음에 후결제가 있어요. 후결제. 선결제는 말 그대로 미리 입금이 되겠죠. 미리 입금. 후결제는 뭐가 될까요? 외상 방식. 외상 거래가 되겠죠. 외상 거래. 네. 그 다음에 동시결제. 동시결제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선적 조건 할 때 조금 엮어서 배울 수도 있었겠지만, 동시결제는요, 대금과 물품이 동시에 결제되는 거예요. 동시에 결제. 하지만 국제적인 거래에서는 동시에 결제되는데, 국제적인 거래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품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물품을 의미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우리는 BL 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 이 선화증권이 대금과 교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화증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내용을 정리를 할 거고요. 외상결제는 말 그대로 나중에 입금한다는 거. 나중에 입금. 네. 쉬운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럼 결제 방법 보겠습니다. 결제 방법. 결제 방법도 보겠는데 조금 밑에다 쓸게요. 결제 방법. 네. 결제 방법은요, 결제 방식이라고도 하죠. 잘 보시면은 신용장 방식이 있고요. 신용장 방식 다 하나하나가 큰 주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심 방식이 있습니다. 추심 방식. 네. 추심 방식. 먼저 이게 큰 틀이 잡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송금 방식. 송금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송금 방식. 네. 이 서머리가 먼저 들어간다면은 내용이 쉬우실 거예요. 신용장 방식과 추심 방식 묶어주세요. 묶어주세요. 공통점 뭘까요? 은행이 개입. 은행이 개입. 그 다음에 플러스 은행이 서류를 취급. 은행이 서류를 만져요. 은행을 통해 서류가 바이어에게로 전송됩니다. 플러스 별표 3개 하고 적어주세요. 환어음 사용. 환어음 사용. 기본적으로 신용장 방식과 추심 방식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은행이 개입한다는 거, 그리고 은행의 서류가 셀러와 바이어 간에 주고받는 서류가 은행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 그리고 환어음이 사용되어진다는 것. 네. 기본적으로 적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송금 방식은 뭘까요? 송금 방식은 말 그대로 은행이 개입해야 개입하지 않아요? 은행이 개입하지 않아요. 물론 송금 보낼 때 송금표 작성해서 은행이 대신 보내는 주겠죠. 이 정도만 한다는 거지, 은행이 뭐를 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행이 서류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류 취급 X. 네, 그러니까 은행이 개입하고 개입하지 않고의 여부는 은행이 서류를 취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방법과 틀리게 은행이 굳이 끼지 않으니까 뭐가 쓰여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환어음이 사용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물론 환어음이 무엇이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어음이라는 게 쓰여진다라는 거, 그거 또 송금 방식은 환어음이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거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줘야 돼요. 깔려줘야만 이거에 대한 집중적으로 이해할 때 베이스가 되시는 겁니다. 네. 신용장 방식, 추심 방식, 송금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거 뒤에가 또 언급을 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결제 방식에서 금융 서비스로 넘어가 볼게요. 금융 서비스. 우리 이것도 한 단원으로 갈 겁니다. 금융 서비스라고 해서 두 가지세요. 팩토링 그리고 포페이팅. 있습니다. 팩토링과 포페이팅이라는 거는 두 개 다 일단 공통점으로 가져가 주세요. 공통점 뭐예요?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겁니다.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네. 나중에 단독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은행이 대금, 수출 대금 말하죠? 미리 지급 이런 뜻이 미리 지급 이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서비스지만 더 들어가면은 팩토링은 단기적 외상 채권에 포페이팅은 장기적 외상 채권에 적용되는 건데 지금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지금 대놓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외견적으로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실제 여러분들이 결제 방식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일단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제 방식이면 인트로입니다. 반드시 얘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이 선행된 걸 기반으로 송금 방식, 신용장 방식, 추심 방식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비서라고 했죠? 이거 사투리 아니에요? 서마토폰 맞죠? 이거 사투리 아니에요? 서마토폰?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참고로 저 서울 사람입니다. 네. 제가 큰일 났네 이거. 네. 사투리 쓰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트로고요. 근데 반드시 결제 조건 스타트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봐주셔야 될 인트로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결제 조건 다음 영상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신용장 방식과 추심 방식의 공통점, 송금 방식에 대한 어떤 개념, 팩토링, 포페이팅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로 시작이 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모두 이제 선화증권 그리고 환어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영상에 첨부를 해서 전체적인 이해 돕기 위해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기본 틀을 가져가 주세요. 주시고요. 요 틀이 기반이 돼서 얘가 필기가 된 다음에 얘를 옆에 두고서 다음에 이어질 영상들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면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좀 짧아요. 인트로라서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인트로인데 얘가 기본적으로 되셔야 되고 우리 시험은요 얘가 다 나옵니다. 결제 시기, 결제 방식, 금융 서비스 여기 다 시험에 숙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내용이 많고요. 자꾸 잘라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요거 적어주시고요. 이제 인트로 끝났으니까 본 강의 이어서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